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걸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런 모든 걸 생각해서 교육부는 진작에 고교학점제를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교학점제는 지금 같은 학교의 수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수업 시간만 열심히 자고 있으면 졸업장 나오잖아요. 고1부터 고3까지 3년 내도록 자면은 밥만 잘 먹으면 졸업장 나와요. 네. 수업 시수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열심히 자잖아요, 애들이. 현실적으로. 졸업장 받으려고. 네. 급식 먹으러 학교 간다. 급식 축이네. 많이 듣잖아요. 사회적인 말의 용어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고교학점제는 이제 그런 애들은 졸업장 안 준다는 겁니다. 학교 와서 잠자는 게 아니고 니들이 학점을 따면 졸업장 주고 안 따면 못 줘. 그러니까 대학처럼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거죠. 대학은 학점제로 운영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필수 학점을 따고 이 학점을 따면 그 학점만큼 인정해주고 졸업시켜주는 거예요. 다 문제는 뭐냐 하면 국영수리 까는 게 아니고 역사 이런 게 아니고요. 한국사도 있을 수 있고 한국사 중에서도 순천, 철도, 마을의 역사 이런 게 고등학교 수업에 깔리는 거죠. 학점으로. 그러면 철도 관사 마을에 와서 애들이 수업을 듣는 거예요. 왜? 그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이게 오는 게 더 나으니까. 마을도 둘러보고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럼 여기가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분들이 그 기관이 학점 이수 기관이 되는 겁니다. 교육부하고 얘기해가지고. 철도 노동조합에 와서 수업 받을 수도 있어요. 한국 철도의 역사, 노동조합의 역사, 일제시대의 철도와 오늘날 철도까지의 역사 과정, 미래에 이 철도가 동북아까지 넘어가서 쭉 실크로드까지 가는 미래에 대한 구상,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보다 더 재밌게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학점으로 인정된다고요. 그렇게 인정을 받은 학점을 가지고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철도 역사도 들었고 순천의 역사도 들었고 순천 정원만도 배웠고 우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도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는 순천의 무슨 대학교에 역사과 가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대학은 그 학생 뽑아줄 거 아니에요. 아까 스카이캐슬처럼 무슨 돈 많은 집 애들만 하는 게 아니고 순천에 맞게 이 영향에 맞게 그런 강의 깔 수 있잖아요. 사회의식도 있고 역사식도 바른 학생들이 대학 갈 수 있다고요. 지역사회가 애쓰면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훨씬 더 노력하고 발달하면 그러면 고등학교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래서 서열 중심의 학교, 특목고, 자사고 다 없애버린다. 일반고만 남긴다. 그리고 교육은 학생 중심으로 하겠다. 다양화시키겠다.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거 가르치겠다. 응? 아까 말한 난 철도 역사 궁금해? 너희들 철도에 강의 깔아줄게.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 얘기는요. 그래서 학교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부여해주고 학생들은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서 삶의 주체로 성장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를 만들겠다. 가르쳐주는 거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애들로 만들겠다. 선생님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습의 조력자다. 강사가 아니라 학생이 배우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퍼실테이터다. 라고 교육부가 규정을 했어요. 이제 교사는 조력자다. 강의하려고 하지 마라. 했단 말이죠. 그게 고교학점제예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학 중심의 입시 체제가 바뀔 거다. 정시, 수시 몇 %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 2022년부터 시작한다. 20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생이 다 한다. 멋있는 얘기잖아요. 미래 교육을 위해서. 근데 우리 교육이 그런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3년 뒤에? 지금 2020년인데 2022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3년 뒤에 관사마을로 애들이 와가지고 학점을 따가고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하면 그게 가능하다. 한 분 계시네. 여기도 선생님도 계신데 2분 계시고 3분, 4분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협력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을교육 공동체 하는 분들한테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는 고교학점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영향이 미약하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이 말하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가 우리를 무시해? 우리가 마을교육 공동체를 얼마나 해왔는데 무시해? 네가 교육협력관이야. 욕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인정을 해줘요. 제가 제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까. 근데 그게 가능할까?
혁신교육지구 사례 분석을 통한 마을교육 공동체 체제 구축 방안 연구라는 교육부 자료, 작년 자료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남아 있냐면요. 교육 책무성, 교육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는 현재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관료화되어서 정부의 그 책무성을 양도하고 우리는 교육 수요자라고 오해한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이해해 주세요. 네. 어렵죠. 많이 어렵죠. 미안해요. 네. 이것도 더 어려운 얘기예요.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관료화되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교육자치가 이루어져 있나요? 현재? 안 돼 있잖아요. 교육감 선거 정도만 이제 자치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자치 안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가르치잖아요. 국가에서 가르치라는 가르치는 거지. 네. 그리고 학부모도 학부모회에 있지만 가끔씩 학교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다 짜놓은 거 그냥 손 들어주는 거 말고 우리 하는 게 뭐 있냐 생각하잖아요. 학생 자치 어렵잖아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학교 스님들이나 교육청은 교육 자치를 하자. 모든 권한을 학교로 내려주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은 거, 교사들이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게 해주자. 예. 권한을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청이 학교로 이월해라. 라는 걸 교육 자치라고 하고 있죠. 예. 저는 근데 생각이 달라요. 학교 스님들은 그것을 이제 교육 전문성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되면 잘 될 거라고 학교를 생각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교학점제라는 정부 목표가 있지만 학교는 타라 그러면 학교가 지금 당장 문을 열어서 2, 3년 뒤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활동들을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우리 학교 와서 수업해주세요. 막 학교가 요청할까요? 학교에 권한을 주면? 학교가 그거 하지 말라고 교육부가 막고 있을까요? 학교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학교 밖에 나가서 수업을 받거나 학교 안으로 강사들 들어와 수업하거나 이걸 막을까요? 아니면 교사들이나 학교가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걸까요? 후자예요. 네. 그래서 그 책무성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고. 이게 고교학점제에 대한 구상입니다. 지금 이런 이제 풀뿌리 교육자치센터 같은 교육협력센터를 만들어서 학교와 마을학교, 여러분들이 마을학교 하잖아요. 마을학교, 축곡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지역아동센터가 다 모여서 아이들을 교육하자. 자유학기제도 하고 교사 연수도 하고 하자. 이게 고교학점제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요.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한 학교에서 아까 말했던 모든 강의를 열 수가 없으니까 학교 간에 일반고와 일반고,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에 그러니까 일반고 다니지 나도 요리 배우고 싶어. 그래 너 요리 배우고 싶냐? 저 요리학교 가. 특성화고 가. 배우고 와. 라고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우리 학교 못 해줘요. 대학 가서 배우고 와. 대학하고도 연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육협력센터를 만들라는 겁니다. 지자체도 도와주고. 저는 지자체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고교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계망을 만들어서 지역아동센터 다 연계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시도교육청도 도와줘야 되고. 오히려 교육자치는 학교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주면 하고 한 만큼 하고 여러분이 준비 안 되면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관사마을에서 철도의 역사, 일제시대부터 아까 말했던 저 동북아까지 나아가는 그 미래의 철도의 미래를 수업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수업해요라고 고등학교를 찾아가도 그 학교는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할 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왜 그런 거 왜 해요? 우리 선생님들 하면 되는데. 왜 우리 애들이 거기까지 가서 수업 들어요? 우리 들어가서 해줄게요 라고 해도 안 할 거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선생님 뭐 하고. 그래서 학교는 교육 자체라는 이름으로 관료화되어서 하는 것만 하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한다고요. 두 번째, 그럼 지자체는 잘하고 있냐? 지자체는 평생교육에서 아동 청소년 배제되고 청소년 공간과 주민 공간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 돌봄센터든 뭐든 이게 청소년 공간이고 주민자치 공간은 따로 있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럴 수 있죠. 네.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해본 거예요. 작년에 어떤 걸 해봤냐면요. 저 서울에 경기에 청소년 자치배움터리 게 많이 있잖아요. 몽실학교, 구미르학교 이런 게 똑같은 학교지만 전국에 퍼져나가고 있고 광산구에서도 작년에 해본 게 적은 예산이지만
청소년 배움터를 해봤어요. 광산구 예산 가지고. 그런데 청소년 배움터는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은 걸 가르쳐 주는 거니까 요거 해라고 우리가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거 할 테니까 그걸 함께 할 아동센터가 되건 어디가 되건 단체를 먼저 모았어요. 그 단체한테 청소년들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라고 했어요. 그걸 다 모아요. 세 개 단체가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걸 모아냈어요. 그러면 구에서 그때 계획을 세웠어요. 청소년들이 요런 거 하고 싶어 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이거 합시다라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게 해줬어요. 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이 가르치면서 한 번도로 하면 그렇지만 뭘 배우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고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쳤죠. 관사마을 역사 중요해, 배우러 와. 이런 거잖아요. 쟤들이 배우고 싶지 않아도. 근데 앞으로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배우고 싶게 해줘야겠죠. 되도록이면.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성장하면 광산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청년들, 학교만 졸업한 청년이니까요. 그 청년들하고 어떻게 하게 할지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이거 얘기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끝낼게요. 작년에 제가 구청 들어가서 한 몇 개월 뒤에 세계 수영대회에 있는 그 주간쯤에 첨단에서 첨단 예술 축전이라는 걸 한번 벌려봤어요. 이게 작년에 풀뿌리 예산 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뭐 최대한 해본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퍼레이드 장면이거든요. 이게 뭐 한 왕복 6차선 정도의 도로에 요 끝에서 저 끝까지 끝이 안 보이잖아요. 한 500m 넘어요. 말이 500m 여기 있으면 정말 안 보여요. 이렇게 길이 휘어지면 끝이 안 보여요. 이런 데에서 그 학교 근처에 그 거리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 모든 주민이 함께 뭘 해보자 해서 큰 판을 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 인근에 12개 학교가 있는데 그 12개 학교의 교장들하고 학교 운영위원장들, 학부모 회장들, 주민자치회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 축제를 위한 준비기구를 만들었어요. 그 고등학교 애들 중에는 모든 고등학교는 안 됐고 첨단에 있는 첨단 고등학교 동아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얘들이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리고 중학교는 중학교 학생 회장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고등학교 협의체, 선생님들과 마을 주민 협의체, 중학교 협의체 이걸 다 만든 거죠. 축제하는 과정에서 애들 이제 의견 수렴 이런 것도 막 판도 만들고 했어요. 마을 의제로 이제 이 주민자치회가 됐거든요. 주민자치회 의제로 들어온 것들이 그게 뭐냐면 학교행정협의회, 학교 교장들이 요구한 거는 신호등 바꿔줘라. 고등학생들이 제안한 거는 뭐 캠페인이겠죠. 아이들의 생명을 보장해 주라. 그다음 요거는 이제 주민들이 제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치회 의제로 나와가지고 그 의제가 구현되죠. 올해는 축제 기간 동안에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축제가 500m 거리를 5만 가지를 다 했습니다. 정말 풀장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무대도 벌리고 청소년 교류마당도 벌리고 뭐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재밌는 축제였는데 그걸 위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썼어요. 구청 예산에. 근데 그 중에 6천만 원 정도는 사전 교육에 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축제가 있다. 너희들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봐가지고 11개, 6개 학교 11개 동아리 애들한테 한 10차씩 교육을 1학기 때 해준 거예요. 우리는 퍼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퍼레이드 때 이렇게 가면 같은 거 만들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면 만들 수 있는 예술가를 붙여줬어요. 우리는 예를 들면 자동화 설비공고 마이스터 고등학교인데 우리는 학교 수업 끝나면 우리끼리 시간이 있으니까 아두이노 이게 전자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그 전문가 붙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각 학교의 지역아동센터에 한 학기 동안 10차씩 교육을 먼저 하고 그 방학할 때 나온 거예요. 애들이. 어떤 애들은 춤추는 거 해줄래요? 그래? 춤추는 거 붙여줄게. 우리는 밴드 하고 싶어요. 밴드 붙여줄게. 그렇게 해서 든 돈이 6천만 원이에요. 정말 축제에 든 거는 2천만 원밖에 못 썼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으니까 뭐 동네 사람 다 불러내고 다른 재단에 있는 행사 갖다 붙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에 아까 500m짜리 그 근거리를 세우려면 1억 있어도 못하는 행사예요. 근데 그냥 그 마을 사람들 힘으로 그 예산은 6천만 원만 쓰고 했거든요. 이게 축제 때 이게 LED 뭐 큰 무대 만들어가지고 동네 자치처럼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방송통신대학이에요. 방송통신대학 분들도 우리 자랑할래 이러고 자기 학교 자랑하는 뭐 이렇게 퍼포먼스도 벌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가면 쓰고 나가고 싶어요 해서 가면 만드는 과정을
지도교사가 해주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우비 입고 했는데요. 이거는 그 마을 광산구에 있는 마을 청담이동 마을교육 공동체 중에 목공 동아리가 있어요. 그 목공 동아리가 만든 건 이게 거중기예요. 예. 정약용의 거중기를 직접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현장에 갖고 나와서 애들한테 들어본 거예요. 애들 태워갖고 돌리면 애들이 막 올라가요. 예. 이런 거 부스를 80개를 열었어요. 그 거리에. 빽빽하게. 무대 공연 17개로 올리고요. 예. 이거는 이제 퍼레이드 시작할 때 한 건데요. 요거는 전동휠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나 마을 사람들이란 게 한계가 없어요. 어떤 정도냐 하면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동네에는 전동휠 가게 가가지고 우리 퍼레이드 할 때 전동휠 타고 합시다. 근데 부스 이럴 때 전동휠의 안전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해주세요. 당신들이 체험 부스를 열어주세요. 끝나고 나면 밤에 이제 시작할 때 전동휠에 애들 태워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삼성 가면 삼성 전기차 있거든요. 1, 2인 타는 거. 그 가게 가가지고 우리 축제 때 와서 당시 삼성차 자랑도 하시고 낮에는 자랑하시고 퍼레이드 할 때 그 차 타고 따라와 주세요. 오더라고요. 네. 그거 설득하느라고 PPT를 만들었어요, 제가. 네. 그 회사나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축제 때 참여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는 5m짜리 부스 하나밖에 없어요. 필요하면 홍보 자료 정도 만들어 줄게요. 당신들이 과학 원리를 설명하기 힘들면 전기차의 원리 이런 건 저희들이 그냥 만들어 붙여줄게요. 나머지는 그냥 꼬시는 거예요. 당신들 하고 싶은 전시 하시고요. 삼성차 갖고 와서 전시하시고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부스만 만들어줘요. 그래도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축제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구경하러 오니까. 다 장사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재밌게 축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처음 주민자치를 만들 때 지역에서 스스로 뭔가 하기를 했을 텐데 그게 됐을까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광산구보다 이 광산구는 청담 이동만 뭐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지금 6개나 만들어서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강의하면서 어젯밤에 뭔 얘기할까 결론을 그래 뭐로 낼까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혹은 미래교육을 끌어가는 세 가지 축이 있으면 저는 이 앞에를 학교나 교육행정, 교육청으로 봐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면 좋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지자체 아니면 여기 있는 풀뿌리 교육자체 협력센터 이런 데가 시동을 걸어요. 합시다. 그러면 8개의 마을교육자치회가 여러분 스스로 막 움직이겠죠. 이게 시동을 막 굴리면 한두 번 굴려주면 그 다음에 밖에 굴러가겠죠. 이 힘으로 저는 학교나 교육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시동을 걸어가지고 8개의 마을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학교는 앞으로 안 나간다고요. 마치겠습니다.